안녕하세요. 오늘 독서평은 바로 이 책입니다. 50세 이후 인생을 결정하는 10가지 힘.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을 이렇게 설명하기 전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 40년 동안 책을 많이 구입을 했죠. 그래서 한 2만 5천 권 넘게 되는 책인데요. 지금은 다 이제 선교사님들, 어떤 개인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다 이렇게 주고, 집에는 한 2천여 권의 책이 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난 이후에는 이제 그렇게 내가 개인적인 어떤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기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다금 독서평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잘 이렇게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안정이 돼서 이제 예전에 책을 읽던 그 습관이 배서 한 권씩 이제 구입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 책들을 읽으면서 그냥 혼자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뭐 소회를 이렇게 갖는다든지 이런 그 소감을 이렇게 마음속에 두는 것보다는 서로 나누는 것이, 몇 분이 안 되지만은 서로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예전에 이어서 이제 책을 이렇게 서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책 50 이후의 인생을 결정하는 10가지 힘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스킨너라고 하는 하나의 미국의 이제 심리학 교수인데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로서 명예 교수를 하다가 소천했죠.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학 연구가라, 동시대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1위로 평가를 받는 그런 분의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이런 인생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사는 것은 별로 그렇게 드물죠. 그런 나이가 이렇게 먹고 은퇴하고 난 이후에 삶 속에서 참 인생이 뭔가, 그리고 노년에 어떤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죠. 사실 노년이 은퇴하고 난 이후에 노년이 되어서 무기력하게 지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 저 개인적인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책을 종종 읽으면서 많은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책에는 이제 10가지 10장으로 분류를 해서 50 이후에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 또 몸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또 환경에 대해서,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이 책을 썼습니다. 제1장에서는 마음편인데요. 50 이후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나이를 생각하기에 좋은 시기다. 두 번째는 노인을 돌보고 있다면. 세 번째는 나이 들다와 늙다의 차이가 뭔가. 네 번째는 서로 불완전함을 끌어안고 있어야 된다. 다섯째는 숫자 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나이는 숫자 순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 일곱 번째는 조언을 받아들이는 법. 사실 이렇게 나이가 들게 되면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죠. 자기가 살았던 그 삶의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훈계하려, 내가 과거에는 말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50이 넘어서도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2장에서는 환경입니다. 하루하루를 즐겁게 만든다. 첫 번째는 시작은 내가 사는 곳에부터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단순해야 뭔가 보인다. 세 번째는 다양함이 주는 그런 기쁨이 있고, 네 번째는 안전한 것이 즐거운 것이다. 다섯 번째는 그냥과 일부러는 하늘과 땅 차이다. 여섯 번째는 어떻게 여가를 보내는가에 달려있다. 남은 여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은퇴하고 난 이후에 50이 넘고 나면 이제 은퇴도 하잖아요. 그렇게 여가 시간이 많게 되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생각인데요. 생각을 분명하게 하라. 첫 번째는 머리를 맑게 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천천히라도 좋으니 분명하게 해야 하고, 세 번째는 아이디어 수집가가 되어라. 네 번째는 잘못된 결정이나 말 실수를 피하려면 다섯 번째는 창조력을 살리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머리가 이렇게 좀 막지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꿈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잘 때 불면증에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일상에 대해서 생활을 바쁘게 보내라. 첫 번째는 아무것도 할 게 없을 때, 두 번째 일한다는 것은 왜 좋은가, 세 번째 바쁜 생활을 방해하는 장애물들, 네 번째 어부와 노름꾼, 다섯 번째 무슨 일을 할까에 관한 작은 팁, 여섯 번째 은퇴로부터 은퇴를 하라라고 하는 게, 은퇴로부터 은퇴를 하라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은퇴는 끝이 이제 뭐 모든 일들의 끝이 아니라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그런 일들에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곧 시작이라고 하는 점이죠. 5장에서는 관계,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야 된다. 첫 번째는 어린이들과 어울리는 법, 두 번째는 젊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세 번째는 몇 가지 진실된 이야기, 네 번째는 새로운 것이 필요한 순간, 다섯 번째는 멋진 운전 친구 되어주기, 여섯 번째는 못 알아보는 것보단 못 보는 게 낫다. 제가 호스피스를 하면서 어떤 분들이 이제 왜 그런 일을 하시냐고, 나이 들어서 하시냐고 얘기를 묻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보다는 어린아이들에게 동화구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아이들을 자꾸 만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하는데, 바로 여기에서도 그런 내용의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수록 이제 어린아이들과 접촉을 많이 하고 젊은 사람들과 관계를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저 어린 시절에는 사실 우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은 이제 손자, 손녀들하고 많이 이렇게 접촉을 했죠. 지금 그런 시간들이 별로 없죠. 근데 그런 시간이 매우 이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6장에서는 과거, 기억을 소중하게 여기라. 첫 번째는 더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이름을 잊어버리는 경우, 세 번째는 할 말을 잊어버리는 그 경우, 네 번째는 해야 할 일을 놓치는 경우, 다섯 번째는 정해진 시간에 꼭 할 일이 있다면, 여섯 번째 어디에 물건을 두었는지 잊는 경우, 일곱 번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그렇죠. 나이가 들면 자꾸 깜빡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자꾸 자주어지게 된다면 사실 치매 같은 그런 직접적인 영향도 간접적으로 영향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잘 하려고 하면 어떤 그런 이제 것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장의 몸이죠. 자기의 신체에 대해서 세상과 끊임없이 접촉하라. 첫 번째는 당신의 감각이 달라진다. 두 번째는 잘 보는 법, 잘 안 보이는 경우. 세 번째 잘 듣는 법, 잘 안 들리는 경우. 네 번째는 맛과 냄새도 신호다. 다섯 번째 책을 볼 때 미끄러지지 않기.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체를 잘 관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복적인 그러한 그 일들도 우리 신체 관리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어떤 일을 자주 하는 일을 하는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하는 것도 하나의 취미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이렇게 습관이 돼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것이 자기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그런 일도 되는 것이죠. 여덟 번째, 감정, 언제든 기분 좋게 지내라. 첫 번째, 감정을 살짝 바꾸는 것만으로. 두 번째, 예전보다 자주 화가 난다면. 세 번째, 중년 이후의 성애. 네 번째, 노후 두려움을 누구뜨리는 법.
다섯 번째, 나도 모르게 의심이 들더라도. 여섯 번째, 이 나무가 싫다면 다른 숲으로 가면 된다. 그죠? 나이가 들면 좀 사람들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되고,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귀가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자꾸 의심의 눈초리로 자기 얘기를 하지 않나 그렇게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바라보게 되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만은 바로 그거죠 이제. 그래서 언제든지 나이가 이렇게 들더라도 기분 좋게 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9장에서는 태도, 피할 수 없는 마지막에 대해서 첫 번째, 되도록 멀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두 번째,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 제 10장에서는요, 역할인데 즐거운 노년에 보내는 갈채에 대해서. 첫 번째는 평화로운 노년에 대한 오해. 두 번째는 진짜 현명한 사람. 세 번째, 세익스피어 리왕이 준 그런 교훈. 네 번째, 성공적으로 품위를 지키는 법. 다섯 번째, 언제나 재미있는 면을 본다. 여섯 번째, 즐거운 노년에 보내는 갈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지은이가 이제 맨 뒤쪽 편에 말씀을 이렇게 부언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50 이후의 삶이 지금은 절반이 이제 태어나서 50세까지 절반을 살았다고 하면 지금의 세대는 그 남은 50년이 후반기인데 그 50년을 거의 살아야 되거든요. 100세까지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지금 애지간하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남자는 79세, 여자는 80세라고 그러니까요. 80세라고 그러니까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오래 이렇게 지내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책이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0 이후의 인생을 결정하는 10가지 힘.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꼭 이 책을 한번 일독해 보시는 것이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